반갑습니다. 이영섭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른 개막을 한 K리그2 이제 1로빙까지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시즌이 3분의 1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제가 설레발 좀 치자면 올 시즌 K리그2 역대급으로 싱겁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인천이 너무 초반부터 독주를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심심합니다. 자칭 K리그2 매니아 저 이영섭이 감히 말씀 올리자면 올 시즌 누가 우승할 것인가는 이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2위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것인가, 누가 3위부터 5위까지의 준 플레이오프를 칠 것인가가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K리그2 역대 우승팀과 인천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 인천과 2위 전남의 승점 차이는 6점이고요. 3위 수원과는 7점입니다. 인천이 팀 득점 22점으로 K리그2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나머지 팀들은 사실상 인천보다 3번을 더 이겨야만 1위를 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죠? K리그2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역대 K리그2는 우승팀이 시즌 내내 독주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우승을 확정짓거든요. 다만 1로빙부터 막 치고 올라간 팀들은 또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록을 한번 보자고요. 역대 우승팀 중에 압도적으로 우승한 팀들의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먼저 2013년 정말 까마득합니다. 상주 상무가 23승 8무 4패 승점 77점으로 2위 안산 무궁화와 무려 13점 차이로 우승합니다. 근데 14라운드 성적을 보시면 1위는 안산 무궁화 승점 28점이고요. 상주는 한 경기를 더하고도 승점 27점으로 2위였어요. 부천이 3위로 승점 20점, 4위 광주가 19점이거든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2위 상주 상무와 4위 광주의 승점 차이가 8점인데요. 이게 시즌이 끝나면 3위 광주의 승점이 53점으로 1위 상주 상무와 무려 24점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승점이 뭐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중반 이후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2013년 시즌을 미뤄보아 알 수가 있고, 2014년은 대전이 20승 10무 6패 승점 70점으로 그야말로 압도적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11라운드까지 순위를 보시면 9승 1무 1패 승점 28점, 올 시즌 인천과 페이스가 똑같습니다. 2위는 16점의 강원,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펼쳐지는 2로빙이 끝나는 시점이었던 26라운드 순위를 보시면 1위는 여전히 승점 57점의 대전이고요. 2위가 승점 41점의 안산 무궁화예요. 안산이 2경기 덜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점 차이가 16점이나 나죠. 최종 순위를 보시면 안산이 11점까지 승점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역전 우승에는 실패합니다. 2017년 경남이 24승 7무 5패 승점 79점으로 2위 부산과 11점 차이로 역시 압도적인 우승을 거머쥡니다. 11라운드까지 순위를 보시면 경남이 27점으로 1위고요. 부산이 23점으로 2위예요. 겨우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26라운드 순위를 보시면 경남과 부산의 승점 차이가 13점으로 벌어집니다. 부산도 13승 8무 5패 성적이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경남이 18승 6무 2패 그야말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즌 초반부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들은 중반에 살짝 미끄러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꼬꾸라지는 현상은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자, 그러나 2018년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아산 무궁화가 승점 72점으로 2위 성남을 7점 차로 따돌리면서 우승을 거머쥐는데요. 11라운드 순위를 보시면 2위였던 성남이 7승 4무로 11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승점 25점으로 이때까지는 1위였어요. 아산 무궁화는 승점 20점으로 3위였고요. 두 팀의 승점 차이는 5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5라운드 기점으로 아산 무궁화가 승점 47점으로 1위 탈환에 성공합니다. 당시 경기의 결과를 보시면 성남이 11라운드 이후 26라운드까지 15경기에서 7승 3무 5패를 거두거든요. 근데 아산은 15경기에서 7승 6무 2패를 거두면서 역전을 합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팀 모두 똑같이 7승 거뒀습니다. 성남은 아산보다 2경기를 더 지면서 초반 승점 5점 차가 그야말로 뒤집힌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이후 두 팀은 이제 시즌 마지막까지 딱 2번밖에 지지 않거든요. 근데 두 팀의 성패를 갈랐던 건 역시
무승부입니다. 아산이 한 번 비길 동안 성남이 4번 비겼어요. 그러니까 축구는 결국 지지 않는 것보다 이기는 게 장땡이다 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고, 2019년 광주가 승점 73점으로 2위 부산을 6점 차로 따돌리면서 우승에 성공하는데요. 11라운드 순위를 보시면 광주가 6승 5무,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면서 승점 23위로 1등, 부산이 승점 21위로 1점으로 2위입니다. 양 팀의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죠. 26라운드 승점 보시면 광주가 52점으로 1위, 부산이 48점으로 2위였어요. 승점 2점이 4점까지 벌어지는 상황이고, 32라운드 보시면 4점 차였던 승점 7점 차로 벌어지고요. 결국 광주가 시즌 막판에 부진을 겪었습니다만 부산이 승점 차이를 줄이지 못하면서 2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2019년 광주는 1라운드와 13라운드를 제외하고는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팀은 결국에 계속해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한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 2021년 김천 상무가 승점 71점으로 2위 안양을 9점 차로 따돌리면서 우승에 성공하는데요. 이 시즌도 재밌는 게 11라운드 순위를 보시면 김천은 승점 15점으로 6위입니다. 안양이 승점 20점으로 1위예요. 김천은 1위 안양과 승점 차이가 8점이나 나죠. 결국 김천이 20승 11무 5패로 우승한단 말이에요. 안양도 조금 억울한 거는 11라운드 이후에 5번 졌거든요. 근데 김천은 11라운드 이후에 안양한테 딱 한 번 졌어요. 그 뒤로는 안 졌습니다. 2021년에 이 시즌이 시사하는 바는 안양이 전반전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18라운드까지 8승 6무 4패였어요. 솔직히 후반에도 안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천이 후반에 너무 좋았어요. 이걸 이번 시즌에 대입해 본다면 1로빈이 지나고 3로빈이 왔을 때 인천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팀이 나타나야지만 인천을 끌어내리고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쉽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위부터 6위까지 팀들은 2021년에 김천 상무를 좀 이렇게 그 행보를 따라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참고로 이때 김천 상무의 감독은 현재 천안의 김태환 감독이고 수석 코치가 전 안산 감독이었던 임관식 감독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네요. 2022년 이정효 감독의 매직이 시작되었던 시즌인데, 이정효 감독의 광주가 25승 11무 4패, 승점 86점으로 2위 대전과 승점 12점 차,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 지었던 시즌인데요. 11라운드 성적을 보시면 부천이 파죽지세 성적을 거두면서 승점 23점으로 1위, 광주가 22점으로 2위입니다. 저때 광주가 부천보다 딱 한 번 더 졌거든요. 근데 그게 부천한테 진 겁니다. 26라운드 성적을 보시면 2위였던 광주가 승점 51점으로 일찌감치 1위를 차지했고요. 11라운드 이후에 광주는 딱 한 번 졌습니다. 그야말로 지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갔던 광주거든요. 이때 대전이 2위였는데 승점 차이가 10점 났습니다. 결국 대전은 마지막까지 승점을 좁히지 못하면서 우승에 실패를 했고, 1위였던 부천 있죠. 승점이 40점으로 결국 4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11라운드까지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부천은 결국 여름에 버티지 못하면서 그대로 순위가 떨어졌고, 반대로 광주는 초반 좋았던 성적을 중반 이후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에 성공했다는 거죠. 이때 2022년 광주FC 예산이 110억 정도 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인천 예산이 150에서 1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만큼이나 현재 인천이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광주보다 더 좋은 페이스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천이 과연 여름에 꼬꾸라질까? 아니면 광주처럼 계속해서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치고 올라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보다 잘하면 잘했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광주보다 예산도 더 많았고, 현재 뭐 감독이나 선수 스쿼트가 더 좋은 거 보면, 글쎄요, 저는 이정효 매직이 나타났던 2022년 이후에 올 시즌은 윤정환 매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K리그2에서 인천의 행보가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023년 이 시즌도 정말 재밌죠. 극적인 역전 우승이 나왔던 시즌인데, 사실 이때는 우승이 부산이냐 김천이냐 이 싸움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김천이 이제 극적으로 우승에 성공했는데, 1위 김천이 22승 5무 9패,
71점이었고요. 2위 부산의 20승 10무 6패, 승점 70점이었습니다. 딱 1점 차이로 성패가 갈렸고,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김천은 부산보다 3번이나 더 졌는데 2번 더 이겨서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무승부가 너무 많았어요. 10번의 무승부 중에 딱 한 번만 이겼어도 부산이 우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게는 정말 두고두고 아쉬운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고, 11라운드 순위를 보시면 김천이 승점 21점으로 2위고요. 부산이 승점 17점으로 5위였어요. 부산을 잘 보시면 4승 5무 1패. 그러니까 초반부터 무승부가 너무 많았습니다. 반면 김천은 7승 3패. 그러니까 지지 않는 게 꼭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더라도 많이 이기면 우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26라운드 순위를 보시면 김천이 승점 48점이고 부산이 44점으로 계속해서 승점 4점 차이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29라운드에서 부산이 홈에서 김천을 2대0으로 꺾으면서 승점 차를 1점으로 줄이고, 30라운드에서 김천이 청주와 0대0 무승부를 거둘 때 부산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양을 1대0으로 잡으면서 드디어 부산이 1위를 탄환하거든요. 이후 부산은 마지막 라운드까지, 그러니까 청주에게 동점골을 먹히면서 무승부를 거두기 직전까지 1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2위로 떨어지면서 우승에 실패합니다. 사실 2013년 시즌은 7월 이후로 김천이 줄곧 1위를 차지했고요. 9월 이후로 부산이 줄곧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천과 부산이 1위를 놓고 계속해서 다투는 판국이었고, 그 밑으로 김포, 경남, 부천이 계속해서 두 팀을 추격했습니다만 승점 차가 6점, 마지막에는 10점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독주하는 팀들을 끌어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이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즌의 맹점은 뭐냐면 1위와 2위가 승점 차이가 한 4점 정도 나면은 현실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팀들당 보통 한 2번, 3번 맞붙잖아요. 그러니까 4점 차이면 그 팀을 한 번 혹은 2번 잡아주면 역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6점 이상 난다, 2경기 차이 이상 난다고 하면 글쎄 그거는 이제 뒤집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마지막 가서는 승점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 2024년 저는 가히 K리그2 역대급 물 시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어느 시즌보다 우승팀과 그 밑에 팀들의 승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양이 18승 9무 9패, 승점 63점으로 우승을 차지하는데, 리그에서 9패를 하고도 우승한 경우는 2015년 상주 상무가 15패, 2016년 안산 무궁화가 12패, 그리고 2023년 김천 상무 9패, 마지막으로 2024년 안양 9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4년을 역대급 물 시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1위 안양과 2위 아산의 승점 차이가 3점인데요. 심지어 6위 수원과는 6점이에요. 더 놀라운 건 1위 안양은 6위 수원에게 3번 붙어서 3번 다 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은 우승했고 한 팀은 준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나 안양도 역시 초반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12라운드까지 순위를 보시면 안양이 7승 3무 1패로 승점 24점, 2위 수원이 19점이에요. 5점 차가 나죠. 여름을 거치면서 1위 안양 경기력이 조금씩 처지면서 무승부와 이제 패배하는 경기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29라운드 순위를 보시면 안양이 11라운드 이후에 16경기에서 8승 3무 5패, 약간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다른 팀들의 경기력 역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 우승 경쟁을 했던 수원은 41점으로 일찌감치 뒤처졌고요. 전남, 서울, 아산 역시 안양과의 승점 차이를 극적으로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안양의 우승 확정 직전이었던 37라운드를 보시면 2위, 3위와의 승점 차이가 4점과 6점이거든요. 최종 순위에서는 아산이 3점까지 좁히긴 했습니다만 결국 우승은 안양에게 돌아가죠. 2024년 이 시즌이 시사하는 바는 안양이 초반 성적에 비해서 중반과 후반에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여줬습니다만 오히려 초반의 승점이 좋았기 때문에 중후반에 성적이 나빴더라도 이 승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1위를 거머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만 후반에 무너져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승점을 미리 다 땡겨와야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안양이 초반에 성적이 조금이라도 나빴다면 중반 이후로는 1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인천은 안양보다 더 빠른 페이스로 승점을 쌓고 있고요. 무승부와 패배, 1무 1패 더 적다는 점에서
행여나 인천이 여름에 처지더라도 그때 승점을 미리 쌓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여름에 인천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다른 팀들도 떨어진다는 거죠. 작년에 여름에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이 무더위가 팀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쳤어요. 안양도 떨어지고. 그럼 문제는 다른 팀들은 올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천이 올 시즌 떨어지면 다른 팀들도 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인천의 스쿼드가 얇다?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결코 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아무래도 노련하기 때문에 설령 스쿼드가 얇다 하더라도 설령 주전 선수들이 부상이 있어가지고 공백이 있다 한들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떨어졌다 해도 이미 초반에 많은 승점을 쌓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한 2경기 정도는 저도 그렇게 심각한 타격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올 시즌 그리고 작년과 다른 점이 승점이 너무 상위권에 몰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K리그2는 원래 늪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위권 팀들이 상위권 팀들을 잡아주는 이변이 종종 나와줬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하위권 팀들이 너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작년과 비교해보면 작년에 이 시즌쯤에 안산이 2승 3무 6패로 꼴등이었습니다. 그 위에 천안이 2승 4무 5패. 근데 작년에 천안은 수원도 잡아줬고 안산은 아산도 잡아주고 이런 식의 그런 이변이 좀 시즌 내내 나와줬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리그 하위권 팀들이 도저히 상위권 팀들을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실제로도 못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올 시즌 상위권 팀들의 승점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상위권에 승점이 쏠려 있고 그 뜻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인천을 제외한다면 지금 나머지 팀들의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위는 인천이 치고 나간다 치면 2위부터 5위까지의 이 플레이오프 경쟁이 작년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6위부터 뭐 7위, 8위 그 팀들도 어느 시점부터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승 경쟁보다도 플레이오프 경쟁이 더욱더 심한 시즌이 될 것이다. 자, 어쨌든 과거의 K리그2 이 우승팀들의 발자취를 간단하게 돌이켜봤는데 저는 스포츠에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통계라기보다도 그저 과거의 우승팀들의 기록을 엿본 것 뿐이지만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올 시즌 인천이 상당히 유력한 우승 후보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천이 현재까지 운이 좋아서 1위를 했다. 운이 좋아서 9승 1무 1패를 했다면 저는 언젠가 인천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작금의 인천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게 보완이 돼요. 전술에 허점이 생기면 그게 어느샌가 고쳐져 있어요. 저는 이걸 윤정한 감독 단 한 명만의 성과라고 보지는 않고요. 윤정한 감독을 중심으로 코칭 스태프, 선수들, 그리고 인천의 서포터즈까지 모두가 똘똘 뭉쳐서 만들어내고 있는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 시즌 인천 말고 전남, 서울 이랜드, 수원, 부산, 부천까지 이 많은 팀들이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팀 중에서 우승이 어떤 팀일까 좀 말하기 어려워야 되는데 인천이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인천이 우승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인상적인 시즌이고 과연 인천이 많은 팀들의 염원대로 중반 이후에 꼬꾸라질 것인가 아니면 인천 팬들의 바람대로 승승장구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윤정한 감독 K리그1에서 감독상 거머쥐었는데 올 시즌 K리그2에서도 감독상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 무고사 작년에 K리그1 득점왕이었는데 올 시즌 K리그2 득점왕까지 거머쥘 수 있는가. 올 시즌 K리그2 팬으로서 상당히 기대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K리그2 즐겨주시길 바라겠고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